안녕하세요. 전문가 영업을 지향하고 배우는 채널 전문가 영업TV입니다. 오늘은 고객 DB는 어떻게 구축하는가 시리즈의 세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상위 실적 1% 영업사원들의 시장조사 노하우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몇 회분에 걸쳐서 방송을 해옵니다만은 어쩌면 지금까지 했던 방송 중에서 여러분들의 영업 실적을 실질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또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업 활동을 보다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제적인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이 방송을 잘 보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현장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잘 챙겨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문가 영업의 축소판이 저는 콜드콜링이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죠. 그리고 그 콜드콜링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것은 바로 감한 고객의 발굴과 조사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해요. 자, 세상에 많은 영업사원들이 있는데 이 실적을 내는 사람들, 특히나 항상 상위 1%에서 좋은 실적을 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봤었거든요. 그랬더니 두 가지로 이렇게 집약이 되더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열정이었고요. 두 번째는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능력에 있었습니다. 자, 열정 얘기를 먼저 좀 해볼까요? 자, 열정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먼저 연상이 되시나요? 뭐 열심히 발로 뛰는 어떤 구슬땀을 흘리는 영업사원의 모습, 혹은 자동차를 열심히 몰고 다니면서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러 다니는 모습, 또 지인 추천을 받거나 또 다양한 소개를 통해서 고객들을 만나는 어떤 그런 모습,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연상되는 이미지들이 있을 거예요. 뭐 자동차 주행 거리수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고객과 잦은 어떤 술자리에서의 어떤 그런 호탕한 모습들, 뭐 이런 것들도 쉽게 연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실적을 내는 상위 1%의 영업사원들은요, 그 열정을 보이지 않는 곳에 쓴다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세일즈를 성공시키는 성패 여부는요, 고객을 만나기 전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즉 고객에 대한 발굴, 또 그리고 고객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고객에 대한 이해도가 높여졌을 때 그 상태에서 고객을 만나면 훨씬 더 세일즈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일즈맨들 중에서 열정을 가장한 아주 게으른 영업사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상기하셔야 될 것은요, 영업사원의 열정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더욱더 면밀한 고객에 대한 연구와 조사를 활동하는 것이다. 조사 활동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주셨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였죠? 그렇죠. 신규 고객 확보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능력은 실질적으로 세일즈의 전 프로세스 상에서 약 65%에 달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려오고 있습니다. 그 활동이 결국 뭐라 그랬죠? 네, 프로스펙팅 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프로스펙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다양한 시장 조사의 노하우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주 입체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입체적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실제 주변에서 보고 들을 수 있는 그 모든 대상들이 우리의 시장 조사의 재료가 될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바꾸어 말하면요, 우리는 이제부터 시장 조사에 필요한 모든 어떤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리고 또 업무 활동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노하우들을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장 조사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 시장 조사가 정확하게 어떤 활동을 하는 걸까요? 네,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이 고객 DB를 구축하는 건 뭐고 시장 조사는 뭐냐라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시장 조사는요, 고객의 이슈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때 고객 DB는 또 뭐가 될까요? 그 이슈들을 여러 단계로 모아놓은 하나의 덩어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슈를 뽑아낸다라고 하면 크게는 1차 이슈와 2차 이슈로 나눠볼 수가 있을 거예요. 1차 이슈는요, 드러난 이슈들을 말하는 거죠. 뭐 신문이라든지 다양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2차 이슈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고객을 만났을 때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고객의 내부 정보들을 2차 이슈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프로스펙팅 활동의 목적은 이러한 1차, 2차의 고객의 이슈를 많이 확보하는 것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한 것들이 모이고 쌓이다 보면 큰 덩어리가 되고요. 그 덩어리가 결국은 고객 데이터베이스, 즉 고객 DB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장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유념해야 될 저는 세 가지 조건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첫 번째로는요, 고객 DB는 스스로가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예를 들어볼까요? 그 보험사 같은 경우는 보면 이 DB를 직접 만드는 전담 부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DB를 만들어서 해당 영업사원들한테 이렇게 뿌려주게 되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런 경우는요, 실제적으로 영업사원과 그 DB를 만든 부서 간에 갭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사원 스스로가 그 DB를 주도적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자기의 문제처럼 집중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그런 얘기들을 들어요. 실제 영업사원들이 필드에서 고객을 만나다 보면 그 전담 부서에서 DB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의 이슈와 실제 만나서 영업사원들이 그 해당 고객을 만났을 때의 이슈가 달라서 굉장히 곤혹스러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영업사원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고객 DB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 어떡하나, 내가 지금 고객 DB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고 부여받은 DB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때는 어떡하죠? 라는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이때에도요, 어떻게 해서든지 부여받은 그 DB를 자신의 DB로 전환하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이때 전환하는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냥 그 DB를 그냥 무비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다양한 뭐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자료들을 조사를 통해서 지금 이 부여받은 DB가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 혹은 내가 좀 더 짚어볼 수 있는 이슈들은 없는지를 자기 스스로가 선별하고 분류하는 그런 노력들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가급적 비용을 들지 말고 우리가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수많은 시장에서 시장 조사를 하다 보면은 오늘날에는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만 활용을 하고 들어가더라도 다양한 해당 기관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좋은 정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이러한 좋은 양질의 1차 정보만 잘 추려서 우리가 콜드콜링을 한다든지 또 고객을 만났을 때 협상을 해 나가다 보면 충분히 고객과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이슈들을 뽑아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시장조사 사전 조건들을 꼭 유념하셔서 자기만의 DB로 정리하는 습관들을
꼭 들이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하나씩 시장 조사를 해나가는 노하우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 7가지의 노하우들을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취사 선택을 하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자, 기초 데이터의 확보를 어디서부터 그럼 시작할까요? 네, 저는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시작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청와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요, 각 부처별, 또 우리나라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별, 시군구의 홈페이지들을 하나씩 찾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해당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혹은 관심이 있어 할 만한 부처들의 이슈들과 조직도, 그리고 그 조직도 내에 있는 담당자들의 연락처, 이름들을 여러분들의 DB에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구글이라든지 네이버를 통해서 대한민국 상장사 기업 1000대 리스트를 한번 검색을 해 보십시오. 그냥 상장사 기업 1000대 리스트만 쳐도 우리가 엑셀 데이터를 통해서 아주 쉽게 뽑아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아주 유용한 제가 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릴 텐데요. 바로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요, 뭐 별도의 회원 가입이 없이도요, 각 지역별, 또 매출액별, 업종별로 여러분들이 손쉽게 분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1000대 기업 상장사 리스트와 이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에 있는 이 방대한 우리나라 중소 중견기업의 데이터베이스만 활용을 하셔도 얼마든지 기초 데이터로 활용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기업 홈페이지에 적극 활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요, 뭐 채용 사이트라든지 구직 구인 사이트도 포함이 되고요. 일반적인 기업이 갖추어 놓이는 홈페이지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들어가서 발굴을 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회사의 뭐 연역이라든지 홍보 기사라든지 최근 채용 공고와 같은 정보들은 충분히 그들의 이슈를 뽑아내는데 아주 유용한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기업의 담당자들은 홈페이지 내에서 정확한 정보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 또 한 가지 제가 또 꿀팁을 하나 드리면요, 정말로 그 회사의 정보를 좀 얻기가 어렵다, 이럴 때는 해당 회사에 영업부서를 전화를 해보십시오. 혹은 대표 전화를 통해서 영업조직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촉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영업사원들은요, 대체적으로 같이 영업활동을 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를 잘해줍니다. 이런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회사의 이슈나 의외의 정보들을 구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와 관련된 정보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파고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령 대표이사의 최근 근황과 관련된 기사 검색은 물론이거니와 관련된 컬럼이라든지 혹은 저서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가장 기본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것들이죠. 신문, 잡지 등을 활용하시고요. 또 업종별 편람이라든지 인명록, 또 다양한 해당 분야의 정기 간행물들을 활용하시는 겁니다. 특히 경제신문 같은 경우는요, 해당 회사와 관련된 뭐 임원들의 인사라든지 최근 사업 이슈라든지 뭐 보직 변경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거리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정보들만 여러분들이 잘 발췌를 해서 모아만 두셔도 향후에 뭐 이메일을 통해서 컨택을 한다든지 콜드콜링을 할 때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지역 도서관 같은 데만 잘 활용을 하셔도요, 1시간 남짓된 투자를 가지고 해당 분야의 모든 정보들을 웬만큼은 다 모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번째는요, 코엑스를 비롯해서요, 각 지역별 다양한 박람회라든지 전문가 커뮤니티, 또 세미나 같은 데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요,
해당 담당자들 혹은 의사결정권자들의 명함을 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에 그 교환된 명함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전화를 했을 경우에는 이 저항감이 뭐 50% 이상 확 줄기 때문에 아주 부드러운 접촉을 해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때 신입사원들은요, 선배들과 조를 이루어서 이런 동선들을 다양하게 한번 접촉해보는 경험을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의사결정권자들은 누구인지, 또 키맨들은 어떻게 접촉해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그런 배움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는 구글 뉴스 알림이를 설정을 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관심 있어하는 해당 이슈 키워드들을 구글 뉴스 알림에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시면 원하는 시간대에 알림 통보를 통해서 해당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축적해 나아가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요, SNS가 되겠는데요. 사실 이 SNS가 국내에서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내 기업의 대표이사나 직원들은 이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특성을 좀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대신 어떤 회사의 행사나 이슈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회사 내에서 운영하는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활용하실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컨택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요, 다양한 협회, 또 단체, 또 온라인 클럽들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밴드라든지 뭐 카페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비즈니스 클럽들, 또 이익단체 등 뭐 정말 맘만 먹으면 접근해 들어갈 수 있는 무수한 플랫폼들이 넘쳐나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총 7가지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입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장 조사를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한번 한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저는 멀티태스킹이 그렇게 능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에서 DB 작업을 할 때 모니터를 이제 2대를 놓고 하나의 모니터에서는 제가 이제 엑셀 작업을 하고요. 나머지 하나의 모니터에서는 제가 이제 주식 방송을 틀어놨던 것입니다. 참고로 저 주식은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주식 방송을 보다 보면 다양한 종목들이 이렇게 추천되어져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좀 관심이 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즉시 저는 바로 검색을 해서 해당 회사의 조직도와 또 담당자들을 찾고 주소까지 다 적어서 엑셀에다가 옮겨놓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근무를 했었던 강남의 이제 모 사무실에서 제가 이렇게 지하철 사이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을 때였는데 어느 날 이제 못 보던 그 건물의 이제 옥탑 광고를 제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해당 옥탑 광고를 그 빌딩에 이렇게 세울 정도면 구매력이 있는, 그러니까 소위 돈이 있는 회사라는 의미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즉시 제가 검색을 해가지고 또 해당 회사의 정보를 또 파악을 해서 뭐 현장에서 전화를 바로 할 때도 있었고요. 또 나중에 이렇게 모아놨다가 다시 그 회사에 컨택을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입체적인 활동들을 해나갔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는요, 제가 관심이 있어하는 어떤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이제 하나의 이제 그룹사였던 거예요. 그러면 그 그룹사 내에 있는 각 층별로 계열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그 계열사별로 찾아 들어가서 그 개별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서 담당자들을 찾고 약속을 이제 한 날에 한 번에 이제 잡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뭐 건물 한 동에 있는 회사가 5개다. 그러면 제가 컨택을 해가지고 뭐 4개 회사의 담당자들과 제가 오전부터 오후까지 연달아 약속을 잡아가지고 미팅을 했었던 이제 이런 경험도 이제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그 고객 DB를 구축하는 방법들은
철저하게 이제 열정에 기반을 하는 것이고요. 또 저 나름대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지혜가 생기고 또 요령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주도적으로 그리고 이 입체적으로 하게 되면 그 고객 DB에 대해서 이 애정이 생기기 때문에 이 집중력이 상당히 올라가고 한 단계 한 단계 진행하는 데에서 의외의 재미를 이제 많이 이제 느끼게 됐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단순히 기계적으로 DB를 그냥 만들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게 특정한 시장에 대해서 좀 관심이 간다. 아니면 이 시장에 대해서 내가 좀 목표를 가지고 꼭 좀 한번 찾아 들어가고 싶다 했을 때에는 본인 스스로가 좀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어떤 근성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돼서 오늘 좀 비교적 장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자, 가망 고객을 발굴하고 조사하는 이 프로스펙팅 활동은 1차 이슈거리들을 우리가 7가지의 방법들을 통해서 좀 얻어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고객을 만나서 2차 이슈들을 끌어내는 것들, 이런 1차와 2차의 이슈들을 통해서 우리는 가망 고객의 필요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게 되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가치 있는 솔루션을 전달했을 때 세일즈는 지속 가능하게 성공적으로 이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고객 DB를 구축하는 것은요,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일즈의 본질은 바로 이와 같이 없었던 것들을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만드는 데서 그 기쁨과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이 결국 세일즈고 세일즈의 본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공개해드린 것들이 여러분들께 꼭 좀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부족한 점도 많지만 제가 실제적으로 경험했고 또 조사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린 만큼 여러분들 꼭 활용하셔서 현장에서 성장하고 또 성공적인 세일즈 완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또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구독도 이렇게 해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좀 추천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